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누군가가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그 구속된 사람들이 나쁜 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을 구속한 경찰, 검찰, 법원은요,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 지인, 친척, 동료가 갑작스럽게 구속이 되었을 때 만약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당연히 구속해야 될 사람을 구속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지인분들이 혹시라도 구속이 되거나 체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요, 본인 일인데, 당신 일인데, 내일, 모레, 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실 게 아니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또는 가까운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아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상담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구속으로 당하는 경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음주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했을 때 경찰들이 끌고 가죠.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을 그냥 시민이 끌고 가서 경찰서에 넘기죠. 이게 현행범 체포예요. 우리 일상에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긴급체포라는 게 있죠. 당장의 현행범은 아니지만 용의자인 것들이 분명해 보이고 법원에 영장을 받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잡고 보는 게 긴급체포예요. 이런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러면 무슨 일로 체포됐는가를 갖다가 확인하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소중한 가족, 지인들이 이미 전과자이거나 실형 선고를 받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접견을 신청하셔가지고 당장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되는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당신께서 이런 법률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시지 못하거나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와 같은 형사 전문 변호사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접견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구속입니다. 구속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통지서 같은 것들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사를 이미 그 전에 하던 중에 당신은 아무래도 구속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당신께서 첫 번째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과 함께 미리 준비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국선 변호사가 그날 와서 해줄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국선 변호사님의 역량이 딸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접견을 해가지고 당신의 구속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사 중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구속영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당신의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 체포적부심도 있을 거고 요즘에 유행한다는 구속 취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보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단 구속이 되면 그 자체가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반드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면 변호사와 함께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설사 당신께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당신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구속되기 전에 어떤 증거자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돼버리면요. 맞다. 그 자료들, 내가 억울한 걸 밝혀줄 수 있는 누군가는 누구다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구속돼버리는 순간 당신의 주변에 있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가족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구속영장을
꺾는 것부터 먼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심 재판이 끝났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가 아니라 실형, 법정 구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난감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도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왠지 모르겠대요. 왜 구속됐는지를 모르겠대요. 좀 요즘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니 그 남편이 사실은 내가 좀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재판을 받으러 가. 근데 국선 변호사님 누구 전화번호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을게. 그러면서 갔대요. 뭔 또 사고를 친 거야? 이랬는데 그날 법정 구속이 돼버린 거야. 집에 안 오니까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구속 통지를 하게끔 가족들 이름을 남겨놔야 되는데 가족들 이름도 남겨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와이프분이 그 당일날도 아니에요. 당일날은 밤에 또 술 먹고 늦게 들어오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날도 안 오고 회사도 출근 안 하니까 그 구속면허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드린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구속이 됐으면 그전에는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충격을 받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 지금 하셔야 되는 건요. 그 구속된 날,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이라는 걸 무조건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항소를 한 이후에 나중에 그래도 이거 항소 안 할래. 그럼 항소 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7일이라는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시면 8일째 되는 날 너무 억울하니까 항소하겠습니다. 너무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제가 합의금도 내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아예 그냥 확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7일 안에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됐던지 간에 구속이 됐다 그러면 항소장부터 먼저 접수해야 됩니다. 만약 당신께서 구속이 됐다 그러면 구치소 안에서 내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합당해 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7일 안에 항소장부터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항소장을 접수를 해놓은 상황에서 1심 판결문만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세요. 그럼 그 1심 판결문을 보면서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진행됐겠구나, 그리고 어떠한 증거들이 있겠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들고 구속되어 있는 당신 또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 지인들을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들을 들어볼 거예요. 들어보고 대응책들을 마련할 겁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냥 민사처럼 핑퐁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이후에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항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결과가 법정 구속이라 그러면 바로 항소하셔야 되는 거고요. 바로 판결문 떼가지고 항소 이유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완전 멘붕이셨고 저와 대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분께서는 항소장을 접수하셨고 항소 이유서도 제때 접수했다라고 해서 고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